네, 안녕하세요. 김진성입니다.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재택근무 하시면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차근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재택근무가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또는 뭐 탄력근무제 아니면 뭐 유연근무제 해서 많이들 하시고, 이건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어떤 근무의 형태들이 계속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 재택근무 하시는데 집중 높이는 10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이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루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근무를 시작을 해서 뭐 휴식은 언제를 취하고 점심은 몇 시에 먹으며 또 최종 근무는 몇 시까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패턴들이 있으실 건데, 반복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재택근무 하시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좀 컨트롤 목적으로 이렇게 정해 놔서 상당히 업무를 타이트하게 집에서도 딴 생각을 못 하게끔 이렇게 컨트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와 다 별개로 그건 최대 맞춰 주셔야 되는 거죠. 직장인이니까. 그런데 나만의 루틴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력을 높이는 법은 습관화된 나만의 루틴, 그게 필요하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집중 공간을 만들어라. 이건 지난번 제 블로그 그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집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집이 넓으면 방 하나를 만드셔도 되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식탁을 정해도 되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식탁을 하시던 뭐 거실 테이블을 하시던 간에 나만의 반복되는 업무의 공간을 만드셔라. 그리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임시로 칸막이나 커튼을 치시던지 하는 그런 그 장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재택근무 집중력이 안 된다,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집중 공간을 만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세 번째, 방해 요소를 제거해라. 이 방해 요소라는 게, 회사에 출근을 하면 당연히 회사는 일하러 가는 것이니까 업무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는데, 집은 그 반대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사시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도 뭐 이렇게 지금처럼 갑자기 거실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반려견을 기르신다 그러면 반려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이 방해 요소를 근무 시작 전에 제거를 하시거나 치워두시거나 하셔서, 몰입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이 방해 요소들이 여러분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집중 시간, 집중 근무 시간 정해라 이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1시가 나만의 몰입 집중 근무 시간이야라고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뭐 카톡이라든지 중요한 것들 내용 아닌 것들은 다 꺼두시거나, 또 이렇게 신경을 거스르지 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 시간, 실제 8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시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에 업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이때 카톡 하랴, 뭐 채팅하는 거 하랴, 뭐 이메일 또 확인하랴, 이러다 보면 자꾸 집중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쭉 길어져요. 길어지다 보면 결과도 안 좋고 시간도 늘어나고, 또 계속 일들이 밀리다 보면 자꾸 업무 과부하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집중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입니다. 다섯 번째, 자, 좀 이렇게 심리적인 내용인데, 내 마음을 살펴봐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불안, 또는 어떤 초조, 걱정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거나 어렴풋하거나,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면 계속 그것들이 떠나지 않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어떤 불안 요소들을 100% 사라지게 하고 내가 일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떻지? 아, 땡땡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한번 입으로 되뇌어 보거나 종이에 써보라는 소리입니다. 걱정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걱정과 나의 일과를 명확하게 분리시켜서 집중 근무 시간에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택근무하시는데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 요거는 시간 관리적인 측면, 이런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 정해라.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어떤 플래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긴급함에 따라서 일 나눠서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 소리입니다. 다만 재택근무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그 업무, 회사 업무도 있지만 뭐가 다시 들어가냐면 이게 또 집안일도 들어가요. 언제?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뭐 세탁기를 돌려라. 점심도 회사 다니실 때는 사 드셨겠지만 지금은 만들기, 음식 만들기, 요리하기 뭐 등등도 들어갈 수 있고 만들고 먹고 나면 또 설거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뭐에? 오늘 할 업무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집안일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집안일도 우선순위 리스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에 집중력 높이고 싶다 그러면 방해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부터 먼저 정하고 리스트화 시키고 일을 시작하셔라. 그리고 7번째는 마감 시간을 정해라. 이거 참 그 습관화들이면 참 좋은 그 건데 어떤 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업무일지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돼.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양식에 이렇게 쭉 쓰는 양식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걸 대략적으로 한 10분 걸려, 20분 걸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 이 업무일지 작성한 시간이 됐네라고 하시면 이거는 매 13분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마감 시간을 꼭 정해놔라. 너무 추상적으로 길어지면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뒤로 마감 시간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고 다른 일과 연결돼서 꼬이고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로 연결되니까 집중력을 높여서 일하시려고 그러면 각 일마다 세부적인 일마다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마감 시간에 도달을 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중력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껌씹기라고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는 효과가 있더군요. 실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껌을 이렇게 씹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졸릴 때 이렇게 껌을 씹으면 안 졸릴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껌 씹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 껌을 싫어하시는 분은 이 방법이 소용이 없으시겠습니다. 대부분 껌을 씹으시니까 껌을 한번 씹어봐라. 씹으면서 집중력을 동원해봐라. 이건 아주 작은 팁이죠. 자, 9번째 볼까요? 9번째, 요거는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어플러그를 사용해 보세요. 귀마개죠, 귀마개. 편의점 가도 팔고요. 문구점 가도 당연히 팔고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모양의 이어플러그들이 있습니다. 귀마개가 있습니다. 소음을 차단. 이게 거기 써있기로는 몇 데시벨을 차단시킨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측정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소음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되진 않지만 상당히 이걸 착용을 하고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글을 읽거나 보고서를 쓰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저도 계속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이 이어플러그를 써보지 않은 분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물감이라고 있죠. 이렇게 있고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좀 버릇을 들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얘 이어플러그를 낀다고 해서 이렇게 뭐 여기 있네. 이런 걸 이렇게 낀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차단되진 않아요. 그냥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좀 적게 들린다는 것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봐라. 집중력에 도움을 되는 거다. 가격도 싸니까 금방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하다 안 되면 정말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껌까지 씹어보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잠을 좀 자라, 쪽잠이라도 좀 자라라는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교실에서 생각나시나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엎드려서 불편하게 한 5분, 10분 누웠다 일어났는데도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잠깐의 꿀잠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 여러분 한 나 10분 잘래 하면서 침대 가시거나 뭐 소파에 그냥 대자로 누워버리시면 그 수면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일어날 때가 힘이 들어요. 이게 10분 잔다는 게 30분, 40분이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업무 우선순위가 리스트화 됐기 때문에 잠깐의 수면을 또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재택근무다, 뭐 유연근무다, 탄력근무다,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근무 형태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집 또 내 방, 나의 공간이 업무의 어떤 터전이 될 건데 이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최대한 이런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팁들을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단련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거나 어떤 공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집중 시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거나 또 일에 리스트화 시킨다거나 마감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업무를 탁탁 쳐내는 습관을 가지시고 뭐 껌을 씹어서 어깨 좀 씹어서 뇌를 좀 자극시켜 주신다거나 저처럼 귀마개를 좀 활용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하다 안 되면 쪽잠이라도 좀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집중력을 한번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재택근무하는 데 있어서 나 정말 힘들어라는 이거 왜 이러지 처음에는 집에서 일하니까 좋았는데 자꾸 힘들어라는 게 또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10가지 다 해보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